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7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조금 하락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3%, 그 다음에 다우산업 1.73%, S&P 2.24% 이렇게 좀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S&P 맵을 보면은 뭐 사실상 지수 밀리면은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거의 지수랑 연동이 좀 돼요. 지수가 좀 세게 올랐다 싶으면은 두 개가 보통 같이 좀 부각이 더 크게 되고, 많이 밀리면은 그만큼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 해가지고 파월 관세 우려에 뉴욕 증시 동반 급락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장전 이미 좀 부각이 됐던 케이스기는 하죠. 그래서 H20 수출 규제, 그거 플러스 무역 전쟁 공포 재점화, 파월도 애매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올라와서 좀 얘기를 한 것 중에 관세로 물가는 오를 것이고 인플레,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연준 양대 목표 달성 힘들 수도, 이 말인즉슨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가를 먼저 잡을 것이냐, 성장을 키울 것이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준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트럼프 때문이죠. 관세 인상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이게 이제 파월 발언들인데, 관세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올해 물가지수 안정이랑 고용에서는 좀 멀어질 것 같다. 그리고서 경기 침체로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인플레 같이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뒤에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직접적으로 요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은 아마 5월달 금리를 좀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긴급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긴급금리 인하는 쉽진 않고, 정말 쉽진 않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월달 FOMC 금리 인하 좀 손 건드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를 불법 관세 부과 혐의로 고소. 뭐 이거는 나중에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또 이런 식의 이제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많이 피곤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규제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안 통해요. 문제가 중국에 안 통하는 트럼프식 거래 기술, 갈등 커질수록 미국 불리하다. 이번에는 중국은 만반의 이제 준비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부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뭐 좀 하락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관세 미중 갈등은 계속 그 상태예요. 중국, 야, 트럼프 굽히고 와, 협상하러 와. 그리고 트럼프도, 이거 트럼프라고 해놨네요. 미국, 야, 중국, 너네가 먼저 연락해라. 지금 서로 야,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거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야, 네가 먼저 연락해. 야, 이거 뉴스 볼 거지? 해가지고 먼저 연락해라.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대로 그냥 자존심 싸움 계속 가면은 이번 거는 좀 중국이 좀 유리하거든요. 많이 분위기상. 그래가지고 이걸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트럼프가 미국이 물밑 협상을 시도한다. 여태까지 물밑 협상에서 보통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이 먼저 협상을 시도를 했지, 미국이 먼저 물밑 협상?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양광 소재 미국 관세 면제, OCI 북미 진출 탄력, 그 다음에 반도체 관세는 과연 이번 주도 뭐 다음 주는 좀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관세 협상 시작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랑 미국 주둔 비용 등 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다를 게 없죠. 일단은 알래스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긴 할 텐데, 일본 관세 협상이 뭐 바로 결과 나올진 모르겠어요. 관세 협상이 이제 당연히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고, 요번에 협상에서 좀 바로 마무리가 될지. 그래서 마무리돼서 나오면은 일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발표, 이런 결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스탠스도 좀 엿볼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관세는 우리나라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 이제 뭐 대만,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뭐 한 15곳 정도 뭐 진행 중이라고 하잖아요. 좀 빠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일본이 제일 빠른 것 같고, 트럼프가 좀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이랑 관세 협상에는 자신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관세 일본 거는 한번 뒤에 결과 나오면은 그건 좀 한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좀 가이드라인처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상목 다음 주 미 재무장관 만난다. 관세 협상 본격화. 그래서 우리 정부 경제사령탑이랑 통상수장이 다음 주 나란히 미국을 방문 예정이다. 물론 이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도 이게 또 관세 협상 뭐 얘기 오고 가고 하는데 야 이거 꽤 괜찮은데 하면은 괜히 질질 끄는 것보다 또 중간에 갑자기 탁 하고 도장 찍을 수도 있기는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뭐 새 정부 그냥 2달쯤 남았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선 끝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은 있기는 한데, 중간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좀 협상 얘기 오고 가는지, 일단 대표적으로 계속 이 처음에는 기자분들 뭐 그냥 가짜뉴스 뭐 단독뉴스 뭐 자신의 생각인가 싶었는데, 보면서 점점 알래스카랑 이제 차량 관세, 이게 이제 좀 주축인 것 같죠. 알래스카는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냐 아니면은 그냥 미국 LNG를 좀 이렇게 끌고 와서 쓰냐, 이건 것 같고, 차량 관세는 미국에서 이제 흑자 업종이기 때문에 과연 요거는 또 뒤에 어떻게 처리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목표는 관세는 낮추고 미국한테 무언가 쟤네들이 원하는 건 주고, 이게 이제 협상의 기본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키워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산업부 차관 어제였죠. 자동차 혜택 받으면 알래스카 LNG 참여할 수도 있다. 그만큼 자동차 관세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 조금 내주더라도 나머지 관세에 대해서 협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관세 키워드들은 한 요 정도 봐두시면 되고, 뭐 알래스카 키워드는 동양철관, 하이스틸, 넥스틸, 뭐 한택, 대둥스틸, 얘네들이 그냥 차트가 살짝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뭐 또 슈팅 주고 했는데, 일단 뭐 또 다음 주 협상까지 좀 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갑자기 LNG, 미국 LNG 같은 거, 일본 LNG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가 딱 불쑥 튀어나올지, 일단은 뭐 분봉은 한 요렇게 정고점 넘기고 이런 애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택 같은 경우 어제 시간에 좀 반짝반짝 했는데 구간은 꽤 괜찮거든요. 구간 자체는 좀 준수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 저항 흐름을 볼 것 같고, 요번 주에 일단은 일정은 큰 건 없어요. 그리고서 호미들이라는 래퍼, 한국 가수는 8년 만에 중국 공연했다. 이제 한한령이 하나씩 좀 풀리는구나 라는 조짐. 그리고 민주원단 중국 방문, APC 정상회의 초청 등 논의. 자, 그리고 요거는 다음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흐름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갔다 이제 중국이나 컨택이 좀 잦아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또 뭐가 움직일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국힘이든 민주든 해서 이쪽은 어떤 정책, 이쪽은 어떤 정책을 좀 메인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책 방향성으로 나오겠죠. 자, SMCG는 최근에 그 미국 선크림 미중 갈등 관세 전쟁 그걸로 갖다 선크림 뭐 동났다 우리나라산. 그래서 SMCG가 뭐 선크림 용기 그런 키워드가 있었고, 파마리서치, 실링코트, VT, 그 다음에 뭐 APR 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 주들, 마녀공장, 삐아 이런 애들도 120선 위에서 좀 잘 놀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힘주나. 그리고 한한령 저런 거 콘텐츠는 엔터 쪽이겠죠. 하이브, YG, 시리즈, SM, JYP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싱크홀 뉴스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이 확인됐다. 이건 뭐 단독 뉴스이긴 한데 38곳은 긴급 복구 필요하다. 그리고 싱크홀 뉴스가 유독 갑자기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싱크홀 키워드로는 뉴보텍,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들, 뉴보텍이 어제 좀 상을 가기는 했고, 요 철강 시리즈 이런 애들은 또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싱크홀 키워드를 저는 좀 그냥 그런 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일단 블랙 테마인데
블랙 테마에서도 좀 예상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싱크홀이 갑자기 어디서 생길지. 차라리 질병 테마 같으면은, 질병 테마는 이제 꼭 전염성, 그 다음에 뭐 이제 치사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전염 딱 되기 시작하면 이거 좀 잡히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싱크홀은 갑자기 내일 또 어디에 싱크홀이 생기겠구나, 어디서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예상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제 블랙 테마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뉴스가 있다, 시장이 돈 쏠릴 게 없고 하면은 이런 블랙 테마에도 뭐 순간적으로 탁 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 미국 군사위성 드론 통신에 우리나라 기술 적용 해서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 해가지고 그 양자 관련 KCS였다. ICTK가 아니라 최근에 ICTK가 추세가 좀 좋아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KCS 맞네요. KCS가 SKT 키워드를 통해서 아이온큐 공식 회동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엮어서 좀 시세를 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KCS랑 엑스게이트, 뭐 ICTK 이런 양자 관련 주들 해서 얘네들도 이런 뉴스 또 갖다 붙이는지, 일단은 아이온큐가 이틀 전에 SK랑 뭐 회동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KCS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 뉴스가 부각이 된다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거의 아는 뉴스에다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대선 행보, 지금 사실 지금 대선 정치 인맥주에서 가장 시장 관심이 쏟아지는 건 이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대행.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모르는데, 결국 계속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이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세력이 그거를 엄청 이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단독 뉴스가 막 진짜, 특히 단독 뉴스가 뭐 그냥 하나만 탁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반되는, 거의 극과 극에서 한쪽은 출마 안 한다, 한쪽은 출마 가능성 있다, 출마할 거다, 그거 뭐 사실 무근이다, 계속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너무 양극단에 이르는 뉴스가 좀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봉이 변동성, 뉴스가 변동성을 만들어요. 슈팅 주고 밀려 다시 당겨 올리고 밀리고 막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관련주로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시리즈 에듀, 얘도 이제 단기가율이 풀렸고 대한제당 이렇게 좀 부각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움직일지, 이거는 뭐 저는 오버나잇은 하더라도 못하겠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중에 뭐 뉴스라던가 좀 낙폭이나 변동성 있으면 그럴 때 좀 해가지고 수익 주면 바로 챙기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오버나잇 하기에는 저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대신에 이제 뒤에 공직자 사퇴일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측은 이런 일정들, 경선 일정에 따라서 뭐 누가 올라오나 4명으로 압축, 2명으로 압축, 결국에 여기에 못 들어간 인물들 관련주들은 바로바로 좀 필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 확정.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쓱 출마해서 요 국힘 측 최종 후보랑 이제 뭐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시나리오도 막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일단은 그건 가봐야 알지 않을까. 그래도 요 케이스들,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민주, 이재명 관련 정책주들이 좀 시장에선 거의 메인입니다. 그래가지고 AI 변호사 홈닥터 합법화 공약 추진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코인개미 표심 노린 민주당,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가산자산이라고 쓰셨네요. 기자분이 바빴는지 저도 방금 봤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100조 투자, 그러면 한동훈도 200조 투자, 뭐 응수 이런 식으로 했다가 불붙는 AI 공약 경쟁. 이번에는 정책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공약 중에 이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일자리라던가 뭐 저출산이라던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정책, 그 뭐 매년 대선마다 나오는 정책, 그런 것들 말고 좀 특색 있는 정책들이 항상 껴있거든요. 각 후보들이 이번에는 이거를 좀 푸시해야겠다, 밀어야겠다 하는 정책들이 껴있는데, 이번 시대 흐름은 AI가 좀 엄청 크죠. 여기저기 다 AI이고 미래 방향성도 AI이다 보니까 그런 AI 투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구호가 AI 정부다. 그냥 대놓고 AI에다가 힘을 주겠다. 그리고서 성장과 통합 출범을 했고 AI 대한민국 선도를 할 예정이다.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서 첫 공개 일정으로 AI 산업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그래서 유 대표는 AI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AI 산업, AI 정부, 뭐 AI를 덕지덕지 다 있어요. 그냥 AI에 모든 걸 베팅하겠다. 특히 제조업이 핵심으로.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키워드,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제 좀 기본적인 흐름,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는데 송배전, 전력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전력이 들어오고 하면은 결국 그 전력이 왜 필요했나? AI 반도체랑 그런 것도 돌리기 위해서죠. 그래픽 카드. 그래서 AI 반도체.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LMM, 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GPT라던가 그런 AI 프로그램, 요렇게 순서가 엮이는 건데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큰 흐름에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요게 방산주들이 좀 움직일까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방산도 세력주들 있잖아요. 뭐 한일단조나 뭐 한일단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면, RF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대성 하이텍, 뭐 한 요런 애들 해가지고 슬쩍 좀 체크는 해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예비후보가 가는 곳마다 다 정책으로 엮이는 상황이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오늘 이제 뭐 또 방문,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대구 웹툰 도서관 방문,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웹툰 도서관은 시간에서 좀 부각이 됐죠. 그 다음에 뭐 방산 쪽들은 이렇게 막 좀 탁 하고 땡기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종목들, 대성 하이텍이 아닌데 뭐 RF 시스템즈랑 같이 움직이던 친구 하나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산 관련 주들, 얘네는 뭐 차트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좀 부각시키나. 자, 다음에 뭐 이제 AI 강국위원장 그대로, 그래서 뭐 싱크탱크부터 해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계속 좀 볼 거 있기는 합니다. 이거 뭐 저 정책 시리즈들, AI 시리즈는 크라우드웍스 5일선 좀 깨진 자리, 어제 밑꼬리 한번 쭉 달기는 했는데, 이런 AI는 또 뒤에 심심하다 싶으면 뭔가 또 언급 나올 수는 있기는 해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정책 첫 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AI 시리즈들. 그다음에 솔트룩스는 저는 물려있기는 한데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종목이 이번에 좀 움직임이 엄청 셌거든요. 대금 뭐 4천억도 한번 좀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조금 줄줄줄줄 힘을 썼던, 얘는 끼는 상당히 좋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 꽤 중요한 자리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창투 퓨리오사, 여기는 불꽃이죠. 상한가 3번 포바이포, 그 다음에 DSC 인베, 뭐 TS 인베 등등. 그 다음에 지역화폐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기본소득이 일단 좀 빠져있기는 했습니다. 뭐 나중에 언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제 좀 차트 구간 무난한 꽤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장중 기술적인 반등 만들고, 어제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만들기는 했어요. 이후에 이제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종목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냥 죽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 언급 같은 거 하나만 또 있으면은 또 세게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랑 세종시 이전, 이런 쪽은 차트가 무난하게 좀 옆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슈들도 워낙 많고, 웹툰은 뭐 와이랩부터 해가지고 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정책주들도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정치 관련 이슈들은 계속 좀 설명드렸던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딥페이크는 뭐 샌즈랩이랑 한사, 요것들 위주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상승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이게 좀 말씀드리고 한 20-30%쯤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은 뒤에 생각해볼 부분은 있지 않을까. 조정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반도체, 로봇 이런 것도 한번 슬쩍슬쩍 좀 보면서 넘어가시고, 반도체 쪽 오늘 그건 있어요. SK 하이닉스에서 우리 직원 빼 8년 동맹 충돌의 초긴장. 그래서 하이닉스 하나의 주문하자 한미 반도체 쪽 뭐 HBM 라인에서 직원 빼라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좀 글쎄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뭐가 믿는 게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에서 그냥 라인, 그 뭐라 해야 되죠? 공급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망을 딱 하나만 두기에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 공급망 문제 생기면 자기들도 문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 차원이든 뭐든 해가지고 공급망을 좀 여러 개, 한 2개, 3개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미 반도체 측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야, 우리 거 쓰다가 다른 애 경쟁자 들인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거 안 줄 거야. 막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러면은 손해는 한미 반도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하나비전이랑 한미 반도체랑 계속 좀 시소 게임 했었잖아요. 하나비전 좀 처음에 얘기 나오고 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좀 오르면은 얘가 밀리고 그랬었는데 전원 내용은 한미 반도체는 좀 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하나비전이 반사이익으로 더 탄력 받나 그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내용이지 않나. 자, 그리고 요거 외에는 다 개별주인 것 같습니다. 뭐 미중 갈등 지속되냐에 따라서 뭐 히토류, 노바텍이랑 유뇨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 일단은 갑자기 좀 트럼프가 확 하고 중국이랑 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나 싶고 그거 외에는 좀 개별주 계속 강했던 애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저도 어제 좀 상따를 했는데 6.5조 기술 이전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오늘도 조금 많이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제가 들고 있으니까 기대 살짝 그 확증 편향이기도 한데 뭐 기대하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상지건설은 상한가 9번인데 얘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딱히 딱 해가지고 집중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이런 신규 상장 주들 2만원 또 지키고 하니까 좀 더 부각되나. 그 다음 뭐 상갔던 종목도 움직임 보기는 보는데 뭔가 탁 해가지고 눈에 좀 들어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좀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SNS에 뭐 하나 6시 48분에 올라왔네요. 그래가지고 일본 무역대표단과 방금 회담했던 거는 좀 영광이었다.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거는 뭐 뒤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